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과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에 의하여 실물 경제가 망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무척이나 초조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의장 파월은 물가가 상승하는 심리가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금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아니라면서 아직은 실물 경제는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세기를 받기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와 연준 의장 파월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후원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 등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으셨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관심 부탁드리겠으며 내용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입장과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입장 차이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입장에서 먼저 본다면 지금 관세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리로 인하여도 괜찮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에 SNS를 통하여 미국은 관세율에서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휘발유나 식료품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미국은 경고하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4월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감소하기는 했으니까 말이죠. 또 트럼프는 지금 영래포 자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무척이나 줄어들었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증시는 하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불안해하기도 하고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계속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게 되어버리니 장기 채권의 경우는 고정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미국으로 돈의 유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파월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파월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무척이나 많은 돈을 푼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을 하였고 어떻게 본다면 계속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이상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라는 이슈보다는 경기 호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연착륙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파월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앞둔 상황에서 무척이나 신중하게 경제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세 인플레이션 역량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지켜보면서 물가가 안 오르게 된다면 그때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파월도 경제에 있어서 주축에 있는 인물이고 본인만의 시나리오대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갑자기 당선된 트럼프가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고 경제학자가 아닌 비즈니스맨이 증시를 위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은 무척이나 대립을 하고 있으며 파월은 얼마 전 트럼프에게 연준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은지 낮은지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은 경제의 기초를 알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은 조금 다른 인플레이션인 것을 알 필요도 있고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만약 좋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버린다면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계속 물가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심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일 사야 하는 물건을 오늘 사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심리는 소비를 유발시키게 되어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소비자가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사야 하는 물건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건을 만든 기업은 매출이 증가를 하고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물건을 만들 사람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용도 늘면서 실업률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얘기를 더 길게 하자면 기업은 매출이 오르고 그에 따른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고 고용도 늘게 된다면 고용된 고용자들은 또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으로 소비를 하게 되니 소비도 또 늘게 되어서 이러한 원리를 만들고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 처음 설명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소비자들의 심리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물가가 잔잔하게 만약 오른다면 소비자들은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물가가 올라도 소비를 하게 되어버리지만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돈을 많이 풀어버린 상황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정말 많이 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이전보다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둔화가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사람들 소비를 일으키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지금은 이러한 현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고 그렇게 둔화가 된다면 경기 침체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사람의 심리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매년 2%씩 잔잔하게 오르게 된다면 부담감 없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2%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 상황이기고 아직은 물가가 안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는 높아진 물가, 이전보다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좋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며 우리는 항상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며 물가를 하락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정도만 하락을 할 수 있도록 맞춰야 하는 지금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면서 잔잔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계속 잔잔하게 낮아지는 물가라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을 트럼프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도움이 되셨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어떨 때 보면 좋은 것이고 어떨 때는 나쁜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왜 우리는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경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황에서 볼 때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고 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소비자들의 심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어버릴까요? 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물건의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알게 되어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버린다는 것은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되는 것이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건을 잘 만들지 않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이 안 팔리고 잘 안 만들게 된다면 물건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해고를 하게 되어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해고를 하게 되어버리면 실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고용도 더 안 되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또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되어버리면 결국 세금도 줄어들고 결국 경제가 나쁜 상황으로 연출이 되어 심해지면 경기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타이틀이 바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가 갑자기 확 줄어들고 심리가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위축이 된 심리는 돈을 많이 푼다고 갑자기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시키면서도 시장에 돈을 아무리 뿌려도 사람의 소비는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오른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 물가가 10%씩 막 오르는데 일본은 고작 2% 올랐다고 물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낮추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플레이션은 무척이나 어려우며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볼 때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며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에 대해 접근을 하고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변수이고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을 배우고 이런 상황도 접해보면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핫하고 핫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의 합성어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에서 경기 성장이 저조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주식의 상승과 자산 등의 상승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즉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들의 자산들이 오르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옴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되지 않아 자산 등이 하락을 하면서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가 하락을 하기 가장 어려운 곳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한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소하며 화나는 것이 있고 말이죠. 임금 상승이 대표적인데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임금이라는 것은 계속 높아지기만 했기 때문에 임금,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낮아지게 되어버리면 바로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노조를 만들고 데모도 하고 사람들 민심이 그렇게 좋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한번 높아지게 된다면 낮아지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원자재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물건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디폴트 값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